오늘은 그냥 좀 부담 없이 한번 시작하고 갈게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이따 해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씨가 그 연일 지금 말실수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마인드랄까 이런 게 꼰대인데다가 다시 배워먹지를 못해가지고 사회적 애티튜드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몸에 항상 그게 배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나왔던 거는 키 작은 사람이 비례 투표용지 못 든다. 뻥도 이런 뻥이 어디 있어? 지금 그 센치가 50c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만큼. 키 작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키가 작은 사람이길래 50cm 투표용지를 못 들어? 이만큼인데. 호빗. 그러니까 이건 황교안이 어디선가 주워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스텝하고 돌아다니면서 누군가가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속으로 내심 재밌다고 하고서 기억해뒀다가 아재 개그 하려다 뭔가 개그라고 생각하고 내뱉었는데 이제 뭔가 잘 안 맞았죠. 황 작가님한테 배웠나 왜 그 이상한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황 작가는 좀 고급스럽긴 하지요. 이건 고급도 없고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좀 이런 말을 하면 제 정체성이 들킬 수도 있는데 정말 황교안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황교안만큼 일을 하지 않은 자는 황교안 비판하지 마세요. 이분만큼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신 분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황교안 민주당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명예선대위 같아요. 위원장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양반의 말은 되게 심해요. 오늘 또 보니까 이게 문제야. 얘가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다고 적당히 좀 하라고. 지가 화를 내. 아니 지금 그 꼬투리 잡는 게 누군데? 그러니까 방구를 끼워놓고 지가 화를 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람 살면서 그 상대를 대하거나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반성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화를 내요. 적당히 좀 하라고. 황교안 이 사람 자체가 네가 말을 적당히 해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하고 유승민 뭐라고 김종인 뭐라고 본인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아 좀 그만 좀 해 할 수밖에 없죠. 정말 이게 정말 보험벌써 황교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박형준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박형준이 이제 그 선거일까지 선거하는 날까지 입조심 좀 하자. 저쪽에 먹이를 던져주지 말자. 그 이야기 아침에 하고 저녁에 황교안이 뻘소리를 하고. 뭐 N번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N번방 사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온 국민적 분노가 있어요. 거기는 한 200, 300만 원 뭐 주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로 그런 쪽에 몰두해 있는 진짜 범죄자들이 모이는 구석인데 거기에 호기심에 우연히 들어간 새끼가 있어. 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뭐 사람들이 뭐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비양 오양 그런 게 돌 때도 난 안 봤어요. 그 자체가 지금 보시는 분도 사실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호기심에 우연치 않게 보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디서 갑자기 무인도에서 건너오셨는지 N번방 사건 호기심이라고 말하는 그 수준. 키 작은 사람은 투표용지를 못 든다의 이런 수준. 본인이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황교안은 N번방이 어떤 사건인지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뭐 야한 동영상을 돌려받는가 보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편견이고요. 너무 잘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의외로 자기 본인 장관이 있을 때 그 고등학교 선배이신 김학의 차관님께서의 그 별장 사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그냥 후방에서 호연지기. 호연지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 호연지기. 가지고 네. 그럴 수 있다. 총선 끝나고 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을 한번 맡겨보심이. 아, 그건 위험합니다. 왜? 누구한테요? 왜? 백서를 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글씨를 쓸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백서니까 그냥 백지로 되겠죠. 이 백서 아니야 이러면서. 네. 나는 이제 황교안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참 아까 그 정 변호사 말처럼 참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황교안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 혀가 문제지. 아, 그렇지.
혀가 문제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었어. 황교안이 무슨 잘못이야? 아니야 그 옆에는 아. 참모들이 막아야 돼 혀를. 아니, 이것이 아니내십니다. 몸을 난리하는데 정확한 내게 주는 게 잘못된 분석이잖아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는 잘하지만 문재인은 못하는 것처럼 황교안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라고는 황교안의 혀가 잘못이다. 예, 그러니까 야, 진짜 정확합니다. 정말 허접한 정치인 하나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선 주자에 사라지면서 정계 은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예요. 4월 16일 날이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대선 주자로 나가 보지도 못하고 대선 주자 후보로 계속 언급되다가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들 많지 사실은. 그렇죠. 많죠. 엄청 많죠. 엄청 많지. 그러니까 황교안은 이게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지금 오세훈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뭔가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좋아지겠다는 기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꼰대예요, 꼰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분석을 하면 출세 가도를 달려왔던 자, 하위직에 있을 때는 아부나 이런 걸 잘해서 진급을 하고 진급이 되고 나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자,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의전 받던 자, 이 자가 정치권의 이 정글 같은 곳에서 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극하게 혐오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건 감사하긴 하다 진짜. 저 똑똑한 놈이 와가지고 막 휩쓸고 다니면서 국민들을 속이는데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데 속아 넘어가면 어쩔까 싶은데 황교안만 보면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 정말 황교안이나 나경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게,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사회가 인재를 어떻게 발탁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따라와야 예. 됩니다. 시험 봐서 사람을 뽑는 것에 우리는 한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승민이 이제 나는 출마하지 않지만 당신이 내려오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지금. 실수를 제발 안 해주길 하면서 얼마나 웃겨요. 제일 신나 있어요 지금 유승민이. 막. 이게 지금 감이 나한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또 어떤 한 사람은 지역을 열심히 뛰고 있죠. 그리고 80대 노인에게 회춘을 불어넣고 있죠. 황교안이. 아 나도 기회가 온다고. 자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 계신 우리 홍준표 형도 계속해서 황교안 보면서 잘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희망도 주고. 여기서 지금 이 칭찬 한 명 하고 싶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김용민, 우리 김엄마. 곧 있으면 황교안 장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선거법 위반 목회자 10명을 또 2차로 고발하는 아싸. 기염을 더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용민 PD는 지금 이 황교안과 정광훈 마크맨, 전담 마크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쪽에.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 때 기독교표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나무를 처음 만들 때부터 경고했던 거죠. 평화나무가 설립한 목적 자체, 그러니까 앞으로 활동할 내용 자체가 각 교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파이를 한 명씩 파견을 해서 그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파이들이 분석해서 아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럼 본부로 보고를 하고 본부에서 분석해서 분명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선관위에 고발을 하는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그 시민의 눈이 했던 일의 확장, 그러니까 종교 버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사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분명 선거법에 종교 조율을 위하여 선거 관여 금지라고 있는 건데 그렇게도 상관이 없고 걸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10군데 많고도 전국에 몇백 군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바닥바닥 소리 지르면 그냥 넘어간다고 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 같이 하고 네. 뭐 목회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열렬 지지자들 몇 명 검찰 앞에서 시위하고 그럼 또 유야무야 넘어가고 우리나라 역사였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 임형근 여의도 순복음 광능교회 목사 같은 말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거든요. 여당의 대표라는 자가 국회의원 200명이 되면 당장 헌법을 바꿔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기독교를 없애거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해찬 대표가 언제 200명이 넘으면 헌법을 바꾸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랬다면 나라가 난리 났겠죠. 근데 버젓이 이 목사란 놈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의 국면에 그 닥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지금 국민을 현혹하는 거예요. 이래 실제로 일부 개신교회에 가면 이런 놈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확 주둥아리를 확.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뭔가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신학대학 나왔다, 무슨 박사 학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그러니까 박사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기독교 그 신학 박사들이 많은데 그 신학 박사의 80% 정도가 비인가 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사가 하는 말이면 기본적으로 앞뒤 맥락이 있겠지라고 이제 짐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정교 분립 원칙이 생긴 거는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정치와 이런 종교가 만났을 때 어떤 참극을 불렀는지에 대한 반성의 뜻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교가 반드시 분리돼야 되는 거고 국교가 있는 국가도 그 국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법은 없어요. 물론 이슬람 같이 극단적인 경우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근대적 현대적 국가에서 그런 예는 찾아볼 수 없는데 계속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이거는 정말 원시적인 행위고 근대 국가에서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행위죠. 자, 제가 기독교를 특히 비판하는 이유, 나는 종교도 괜찮고 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는 아니야. 근데 그 신이 인간의 영역에 침범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현세의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세를 빙자하여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는 짓, 이게 나쁘다는 거거든요. 내세가 중요하면 현세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혹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신이 계시는지 가끔씩 우리가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렇게 참혹한 현장이 세월호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자들은 벌 받지 않았어요. 다 내세로 던져버리는 이 자체 나는 믿을 수가 없고요. 신이 존재하신다면은 현세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보살피는 그런 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